지역 대표 기업 대구은행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갑질과 성추행에 이어 박인규 행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의혹과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임원 인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등기 임원 3명의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박인규 행장 사퇴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이 간호사들을 병원 행사에 동원해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 등 천주교 관계자와 정태욱 당시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각계의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넉 달 가까이 불이 꺼져 있던 대구 MBC 뉴스룸을 오늘 다시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많은 질책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따뜻해지도록 또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책임을 다하는 MBC가 되길 바라는 격려도 잊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좋은 친구로 좋은 보도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지역 대표은행 대구은행 관련입니다. 박인규 은행장 비자금 조성 의혹을 두고 경찰 수사가 넉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추행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소식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법인카드로 약 30억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30억 원 중 28억 원을 상품권 판매소에서 1억 원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와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박 행장은 대부분 직원과 고객 경조사비, 직원 격려금 같은 공적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박 행장이 구체적 사용처 없이 매달 얼마씩 썼는지 간단히 정리한 소명 자료만 제출해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수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을 포착했다며 내용과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횡령 금액이 얼마고 사용자가 어디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사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 수사에 돌입한 지 넉 달이나 됐지만 더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박 행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박 행장이 사용한 돈의 공적, 개인적 사용처를 더 꼼꼼히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간부급 직원 4명이 비정규직 여성 3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계약 연장을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여직원들의 현실이 폭로되면서 지역민을 더욱 분노케 했는데 남성 직원 1명은 파면당했고 3명은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직원이 협력직인 청원경찰에게 스타킹 심부름을 시키거나 맡겨서는 안 되는 동전 세는 업무까지 시켰다는 증언이 쏟아져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은행으로 출발해 지역민의 큰 사랑을 받아 금융지주 회사로까지 성장한 지역 대표 기업 대구은행이 온갖 잡음을 일으키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대구은행 관련 사건 취재한 권윤수 기자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대구은행이라고 하면 대구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태 뭐랄까요? 실망감 매우 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박 행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7월 이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박 행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사내 인권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면서부터 사퇴를 일단락시켰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행장이 직접 연루된 사건이 터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박 행장의 사퇴를 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는 임원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이 박 행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사회를 열어 행장의 해임을 결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은행이 좀 대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윤리 경영이라든가 새로운 경영 기법이라든가 좀 지역 기업을 좀 선도하는 하고 기업 문화를 좀 선도하는 어떤 그런 이 측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은행의 경영과 인사를 좌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최소한 직무정지 내지는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임원 인사위원회가 있었죠. 네. 당초 박 행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 보복 인사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정작 이 본인 거취는 전혀 변동이 없었고요. 이 황당하게도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등기 임원 퇴진이 결정됐습니다. 이 사회 이사를 제외하고 대구은행에서는 이 등기 임원이 박 행장을 포함해서 모두 4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등기 임원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사실상 잘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은행장 자리를 위협하는 임원들 싹을 자른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임원이 4명인데 본인을 제한 3명이 물러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은행 내부에서 제보자 색출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달 초에 전체 임원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원회의에서 대구은행 검사부 감사위원회가 임원 20명에게 최근 6개월 동안 이 발신 내역, 그러니까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한번 보자라고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전화를 어디에 걸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화의 이 발신과 통화 그리고 문자 내역을 다 제출하라 이런 말입니까? 개인 휴대전화는 아니고요. 대구은행에서 임원들에게 이 법인 휴대폰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 휴대폰 발신 내역을 보겠다는 거고 이 문자 메시지는 제외하고 전화 발신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의 비리 의혹에 의한 조치다 보니 어떤 그런 의혹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구은행 측은 절대 제보자 색출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만 임원들이 해외 통화를 한다든지 이 법인폰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다만 윤리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신 내역 제출을 정기적으로 요구하느냐 이런 물음에는 속 시원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박 행장 비리 의혹 이 조사,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착수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많아서 은행 내부에서도 내부자 신고라고 보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임원들의 발신 내역 조사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거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수밖에 없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기업 쇄신은커녕 이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라면서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대구은행 관련 사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성심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병원 행사에 동원해 민망한 춤을 추게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인데 부당 대우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알고 있는 업다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와 짧은 바지, 높은 하이힐을 신고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개원 35주년을 맞아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로 대구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를 포함한 천주교 관계자들과 정태욱 당시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들은 이처럼 병원 외부 행사뿐만 아니라 자체 송년회나 레지던트, 즉 새로 들어온 의사 환영회에까지 장기자랑 도우미로 동원됐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춤을 추고 있어야 돼 생각을 했었어요. 우연사도 아니고 남의 인사에서 내가 무슨 또 기쁨조처럼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간호사들은 큰 행사를 앞두고는 한 달 전부터 쉬는 시간을 쪼개 연습해야 했지만 식사는 물론 장소를 빌리는 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했다고 증언합니다. 모텔을 빌려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에 선배들, 위에 선배들 저희 장기자랑을 좀 어디서 할 게 없으면은 모텔 빌려서 하면 모두 그렇게 했었다고 거기가 제일 편하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식비 같은 거 전혀 지원받아주고 소품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였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1, 2, 3년 차 간호사들이 주로 이런 장기 자랑을 맡았지만 사람이 부족하면 이른바 선임 간호사들도 동원됐습니다. 병원은 굉장히 신은 수직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당연히 안 했는 당연히 하면 하라. 하면 해야지 하기 싫다면서 막 울었었거든요. 울기도 했었고 얘기도 해봤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러 가면 일단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내가 찾아갔다는 자체가. 가톨릭 대학교 병원은 이에 대해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해명했지만 병원 측이 간호사들에게 병원 청소나 이삿짐 나르기, 외부 인사 안내까지 시켰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올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잠잠해지나 싶던 여진이 다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여진이 세 차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3분 뒤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4시 5분에도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에 발생한 규모 2.3 여진 이후 잠잠하다 16일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진이 지난달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했으며 지금까지 여진은 모두 73회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규모 3.0 이상의 강한 여진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피해 신고는 없었고 그냥 감지 신고가 한 50안건 정도 됩니다. 지진 났다고 건드렸다 이런 신고죠. 한편 지진으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흥해읍 대성아파트 A동 30가구가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포항시는 건축물을 정밀 점검한 결과 대성아파트 A동 지하층 기둥 55개 중 13개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해 주민들을 우선 흥해체육관 등으로 안내하고 주택이 마련되는 대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여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지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전담할 지진대책본부를 설치해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최근 신생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경북에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북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안동병원 10개와 순천향대 구미병원 10개, 구미차병원 6개 등 모두 26개에 불과합니다. 또 이들 병원에서도 전문의와 전공의가 부족해 24시간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이 어렵고 세부적인 전문 치료도 힘든 실정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로 자유한국당은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로는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67명이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대구시장 후보로도 현역 시장과 당 최고위원, 전 장관, 기초단체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구시장 출마가 불투명한 가운데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논란이 정리되고 난 뒤 공천 심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21개 지방분권 개헌 추진단체 대표들은 오늘 대구에서 회의를 하고 지방분권 개헌 실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들은 최근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해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대구문화방송에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안환기 사장 직무대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스공사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온 지 3년째 됩니다. 3년간 계속해온 사업이지만 저희 정성이 최근 포항 지진 등 지금 한파에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밖에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어린이 수영스쿨 마린 슐레 100만 원, 노변초 나눔 장터 수입금 학생 일동 97만 350원, 성주 의용 소방대장 김치수 100만 원, 주 영진토목 대표 이영암 100만 원, 주 피다텍 대표 장성기 100만 원, 성주군청 직원 일동 288만 2천 원, 성주군 선남면 소학 1리 주민 일동 75만 5천 원, 성주군 선남면 용신 1리 주민 일동 64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져 오늘 밤 10시를 기해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령이 예고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 대구 구미 영하 6도, 안동 영하 10도 등으로 뚝 떨어져 춥겠고 낮 최고 기온도 대구 3도, 안동 1도 등으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식수원을 위협하고 낙동강 생태계를 해치는 녹조 현상 등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의 심판과 재자연화를 올해 대구 경북의 주요 환경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 낙동강 최상류 오염단지 영풍 석포재련소,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과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논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막개발 위기 등도 올 한 해 중요한 환경 이슈로 꼽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